예, 안녕하십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한 3시 정도 이 기사들이 다 쏟아졌죠. 이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만났는데 이 나토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기자들이 전부 다 이 북한 이 핵 폐기 문제를 질문을 해서 좀 장문의 인터뷰 기사가 VOA 미국의 소리 이 신문에 전문이 실렸습니다.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요. 한국 언론들은 전부 다 트럼프 리비아식 모델 적용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기사를 뽑아서 기사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발 후퇴했구나. 리비아식으로 압박하지 않고 야합을 하는구나. 그렇게 오해하기 딱 좋게끔 한국 언론들은 기사를 뽑아대고 있습니다. 근데 이 VOA의 이 제목은 트럼프 미국의 방식은 한국 모델. 회담 실패하면 리비아식 될 수도.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한 이야기는 김정은이 너 내 말 잘 들으면은 네 목숨 살려주고 너 나라도 좀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데 내 말 안 들으면 너 리비아의 가다피처럼 맞아 죽는다. 딱 정리하면 이겁니다. 후퇴하기는커녕 김정은이의 잠을 다 설치게 할 만한 살벌한 말들을 다 했습니다. 한국 언론 보면 잘 안 보일 거예요.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말들은 다 빼고 문재인이와 이 친문 세력들이 좋아할 문장들만 해놨기 때문에 VOA에 들어가면은 거의 다 인터뷰 전문이 영어하고 한국어 다 나오니까 그걸로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이 친문 어용 언론들은 뻔히 보고도 제목부터 이렇게 장난을 쳐대기 때문에 안 모르는 게 낫습니다. 독극물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 방식이 아니라 한국 모델이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리비아 모델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사용하려는 모델이 아니라며 리비아의 경우는 나라가 파괴됐고 무아마르 가다피가 남아있을 수 있는 협상이 없었다. 자, 리비아 모델을 지금 트럼프가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국제정치적으로 정확한 리비아식 모델을 설명하라 그러면요. 이건 존 볼턴이 일찌감치 설명했죠. 핵을 뽑을 때까지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약 1년 10개월 동안 리비아의 핵을 다 뽑은 다음에 미국이 리비아랑 수교를 해주는 뽑는 과정에서의 보상이 없습니다. 완전히 뽑았을 때 보상해주는 것을 리비아 모델이라 얘기하는 거고 이에 대조적인 모델이 이란 핵협정. 이번에 트럼프가 파기했듯이 핵만 동결시켜놓고 제재를 다 풀어서 돈을 주고 사실상 핵을 완전 폐기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시간 좀 2030년까지 끌다가 나중에는 핵 개발해도 되게끔. 그래서 이란 핵협정과 리비아식 협정 이 두 가지가 대비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모델을 적용하든 적용하지 않든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선핵 폐기 후보상 얘기가 전혀 없고 무아마르 가다피가 살아있을 수 없었고 나라가 파괴됐다. 리비아의 모델은. 그러면서 또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당시 카다피에게는 안전이나 군사력 그리고 많은 것들을 제공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고 결국 파괴하게 됐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과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리비아 모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이걸 원문 이렇게 돼 있는데 We are going to give you military strength. 군사력을 우리는 북한에게 지원을 하겠다. We are going to give you all of these things.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하겠다. 그런데 카다피한테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We went in and decimated him. 이 decimate라는 단어가 대량 파괴를 의미하거든요. 이 브레이크보다 훨씬 센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가다피를 완전 파괴시켜버렸다. 그리고 and we did the same thing with Iraq. 요 문장을
설명을 안 해주니까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죠, 한국 언론은. 지금 리비아하고 이라크하고 트럼프는 똑같은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나는 카다피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았고 후세인도 보장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리비아에 들어가서 때려 죽였고 카다피를 우리는 후세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했다. 이번에 김정은에게는 그 모델을 적용시키지 않고 살려주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살려주는 방식이 밀리터리 스트렝스, 군사력을 지원해주겠다, 김정은이에게. 자, 이게 선뜻 이해가 됩니까? 일단 리비아 모델의 상식적인 설명이 전혀 아니에요. 트럼프는 리비아 모델은 때려 죽이는 거고 그래서 김정은에 적용 안 하고 나는 김정은이를 살려줄 거니까 리비아 모델이 아니다. 저는 이게요, 트럼프라는 인물이 국제정치적으로 이렇게 해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북한 애들이 야, 리비아는 결국 카다피가 죽었는데 어떻게 리비아라는 단어를 쓰고 리비아 모델을 하겠냐.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보고 나는 카다피나 후세인처럼 때려 죽이지 않을 텐데 김정은이? 야, 리비아 모델 아니야 우리.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전혀 국제정치 상식에 지금 어긋나는 트럼프만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거기다가 그럼 김정은이를 어떻게 살려주냐? 군사력을 지원해주겠다, 김정은이에게. 김정은이가 자기를 체제를 보장해달라는 얘기가 군사력 달라는 얘기인가요? 김정은이는 1인 독재 인권 말살 체제에서 문재인이라는 호구 이용해서 대한민국 돈을 빨아먹을 테니 그걸 인정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 미군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미국에서 군사력 지원한다는 얘기는 뭐 미군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뭐 북한 김정은이에게 미제 무기 팔겠습니까? 미군이 들어가서 너를 지켜주겠다. 이건 제가 나중에 이 뒤에 이제 트럼프 인터뷰가 나오는데 중국을 지금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어차피 들어갑니다. 지금 존 볼턴이 설명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김일성 노태우가 했던 그 선언문을 그대로 적용시키면은 미군이 들어가서 다 무장해제 시키는 건데 들어가서 무장해제 시키면은 북한이 군사력이 약화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북한을 누가 무너뜨리나요? 대한민국이? 아베가? 제일 위험한 국가가 중국이죠. 영세 중립국 통일 방안을 얘기할 때도 군사력을 다 10분의 1로 감축하고 비핵화했을 때 연방제 영세 국립과 통일 갔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중국이 언제 어느 때고 북한의 김씨 왕조를 드러내고 중국 스파이들을 앉혀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지원한다. 미군이 들어가서 북한의 김정은을 지켜주겠다는 얘기는 시진핑의 침략을 막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아니고는 도저히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 김정은이가 이걸 딱 보고 이거 뭔가? 미군정이네? 미군정이 들어와서 나를 지켜줘? 이게 되나요? 미군이 들어가서 김정은이의 1인 독재 인권 말살 체제를 지켜준다? 미국이란 나라가 크리스찬 국가인데 지금까지 어느 미군이 해외 나가서 그 나라의 독재자를 지켜주면서 만약에 이 민주화 혁명이 났을 때 해당 나라에서 아니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몇 번 벌어졌습니까? 민주화 운동이 4.19 있었죠. 87 혁명 있었죠. 쭉 있는데 뭐 부마 항쟁이 있었죠. 심지어 뭐 광주 사태 있었죠. 언제 미군이 움직여가지고 대한민국 정권을 지켜줬습니까? 미군이? 미군은 그런 건 안 해요. 미군이 만약에 자기의 국익 때문에 독재자를 지원한다 그러면은 뒤에서 뭐 해줄 수는 있지만은 미군이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 민주화 운동을 진압을 해준다? 지금 김정은이 최대 문제가 그거잖아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대한민국처럼 산업화를 시켜주겠다 그러는데 산업화의 결과가 결국 대한민국의 민주화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국제정치학으로 국민소득 한
1만 달러, 지금 기준으로 1만 달러 정도. 뭐 예전에 이제 뭐 87년 기준이면 뭐 5천 달러 이랬는데 지금 이제 1만 달러 정도 되면은 민주화로 국가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렇게 민중 봉기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북한을 산업화 시키는 과정에서 당연히 북한 민주화가 수반이 되고 시장 경제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북한 1인 독재를 때려 부수지 않고는 시장 경제 적용도 안 되죠. 현대화산의 관광관 박왕작 씨 그냥 막 쏴 죽이고 오토원비어 그냥 다 감옥에 보내가지고 고문해서 죽이고 이런 나라에다가 어떻게 기업이 들어가서 호텔 사업을 하고 무슨 레저 산업을 할 수 있겠어요. 민주화가 안 되면은 사실은 산업화도 안 되는 거고 순서로 따지면 산업화가 먼저 된 다음에 민주화는 뒤따라갈 수 있겠지만은 산업화가 되면서 민주화가 아예 안 되는, 즉 김정은이 1인 독재가 다 헤쳐먹는, 그건 불가능하고 기업 투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김정은이가 제일 겁내는 거는 북한을 개방했을 때 그동안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한테 맞아 죽고 굶어 죽었던 최소 한 3, 400만 명의 북한 인민들의 살아남은 가족들, 그리고 지금도 끌려가 있는 30만 명의 정치범 수용자들, 양심수들, 그리고 제대로 파악도 안 되는 납북자들,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김정은이 길거리에서 끌려다니면서 돌 맞아 죽는 거, 그게 제일 무서워서 이걸 보장해달라 그러는데 미군이 들어가서 이걸 한다? 양심수들이 나와서 민주화 혁명 일으키는데 미군이 그걸 때려잡아요? 미쳤습니까? 그 트럼프가 명령해도 미군이 이거 할 수도 없고 트럼프도 명령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죠. 김정은이가 요구한 거와 전혀 다르게 너희는 어차피 미군이 들어가서 다 무장을 시킬 거니까 그 대신에 시진핑의 침략은 내가 지켜줄게. 완전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도적이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인권 이 삼각관계를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돈 줘가지고 산업 발전시키고, 자, 북한 인권, 그렇다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무시하나요?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인권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는데 이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이게 연결을 못 시키고 마치 리비아 모델을 살려주는 걸로 하는, 그러니까 리비아 모델을 때려 죽이는 걸로 하니까 난 리비아 모델 아니다, 이렇게 하듯이 국제정치의 기본 이 지식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나 너 먹여주고 재워줄게. 그리고 인권도 나는 개선시킨다. 오늘 미국 국무부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와 거의 동시에 북한 인권 문제 의제 다룬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됐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뭐 좀 깊이 생각해보면 알겠지만은 딱 말을 뱉을 때 북한 인권을 하려면은 김정은이 1인 독재 체제를 무너뜨려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김정은이는 잘 알잖아요. 저 이거 딱 보면은 이거 뭐야? 미군이 들어와서 북한을 통제하면은 그럼 데모하면 그거 누가 진압하죠? 미군이 쫙 들어서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 인민군이 탱크로 다 깔아 죽였을 텐데 못 움직이잖아요. 탱크로. 예전에 우리 같은 경우도 그 군사정부 때 이 뭐 데모나 이런 거 하면은 함부로 이렇게 군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것들이 전부 다 미군이 옆에 서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특히 87년 같은 경우 계엄령을 미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막았죠. 왜냐하면 미국민의 세금으로 다른 나라를 군대로 지원하는데 미국의 그런 기독교적 인권 가치관에 반하는 정권을 대놓고 미군이 들어가서 지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북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는 체제를 보장해준다 이런 말을 지금 하는데 이 방식들을 보면은 전혀 체제를 보장해줄 수 없는 방식. 거의 들어가자마자 김정은이는 거리로 끌려 나와서 돌 맞아 죽는,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처럼 질질 끌려다니면서 가족과 함께 그냥 맞아 죽는 그 방식이죠. 그리고 카다피는 민중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시민군에 잡혀서 맞다가 총 맞아 죽고 콧골 나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방식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협박을 합니다. 미국이 북한과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은 리비아 모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리비아 모델을 모르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리비아 모델은 선핵폐기 후보상인데 그게 아니고 리비아 모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냥 때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리비아 모델은 독재자를 죽이는 모델. 합의가 안 되면은 너 죽는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 그러면서 이제 존 볼턴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하니까 기자들이 여기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여기도요, 이 트럼프식의 리비아 모델을 이해 못하면 이거 완전 동문서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설명이 돼 있는데, 볼튼 보좌관은 문제가 생겼을 때를 가정한 상황이며,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미국이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전혀 아니죠. 볼턴이 리비아식 설명한 거랑 완전히 지금 또 동문서답을 하고 있죠. 볼턴이 리비아식 얘기한 거는 이 김일성, 김정일이 얘네들 그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핵 폐기한다고 사기쳐서 돈 뜯고 나 몰라 이걸 너무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이놈들한테는 핵을 완전히 드러낼 때까지는 10원 한 장 주면 안 된다. 이게 리비아 모델이거든요. 존 볼턴이 설명한 게. 그럼 트럼프한테 아니 리비아식 안 한다면서 존 볼턴은 왜 리비아 얘기합니까? 그러면은 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볼턴은 문제가 생겼을 때를 가정한 상황. 영어는 이렇게 됩니다. I think that when John Bolton made that statement, he was talking about if we were going to having a problem. 그러니까 존 볼턴은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면은 가정해서 그런 말을 했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너 핵무기 포기 안 하면 가다피처럼 죽어. 이런 말을 했다고 지금 트럼프가 설명하는데 존 볼턴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본인의 리비아식은 때려 죽이는 거라 생각하니까 존 볼턴의 말을 완전히 다르게 이해해서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포기 안 할 것 같으니까 때려 죽인다고 얘기했을 뿐이다. 그래서 실제 김정은이가 핵무기만 포기하면은 때려 죽이지 않는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자들이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당신은 북한에 어떤 체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냐? 이거 답을 그냥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나와 김정은은 모두 많은 일을 할 의지가 있으며 좋은 관계를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봐주면 된다. 김정은이는. 체제 보장 그딴 거 필요 없고 내가 김정은이 봐주면 된다. 지금 이런 정도로 설명할 수 있고 김정은이는 보호를 받을 것이다. 제도를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체제로 김정은이를 보호해 줄 거냐. 그 제도를 얘기를 안 하는데 사실은 없어요. 김정은이 같은 1인 독재 체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미국의 제도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게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인권 하나로 버티는 나라인데 그걸로 사실은 세계 최강대국이 된 거거든요. 그 정신 가지고. 어떻게 자기 국민을 때려 죽이고 외국인을 납치해서 고문해 죽이는 그 체제를 미국의 제도로서 어떻게 보호해 줍니까, 이거를. 이러니까 이제 문재인이나 이런 세력들은 자, 북미 수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정은 체제를 보호해 주는 것은 북미 수교다, 평화협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지금 트럼프가 때려 죽인 모델로 얘기하는 리비아와 이라크 모두 미국과 수교 중이었어요. 이라크는 수교했다가 이슬람 파시스트 정권 들어서서 깨졌다가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에 1984년도에 미국과 이라크 수교를 했습니다. 정식 수교했는데 후세인이 쿠웨이트 쳐들어가니까 완전히 이 후세인 군대를 다 무력화시켜버리고 나왔죠. 그냥 그때는 1차 걸프전 때는. 근데
후세인이가 또 대량 살상 무기로 자기 국민들을 때려 죽이네? 안 되겠다. 2차 걸프전 들어가서 후세인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2차 걸프전 벌어질 때도 이라크와 미국은 수교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비아 가다피. 자, 핵 뽑은 다음에 2006년도에 미국이 리비아랑 수교하지 않았습니까? 수교한 뒤에 2011년도에 자스민 혁명으로 시민군에 맞아 죽었는데 지금까지 미국은 단 한 번도 가다피가 죽는 데 대해서 우리는 개입한 적 없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때려 죽였다 가다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거는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한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 나토가 한마디로 때려 죽였는데 나토의 공습과 나토의 정보로 가다피를 찾아서 시민군이 때려 죽였는데 그때 사실은 미국에서 묵인 혹은 지원을 해서 간 거는 분명하죠. 나토의 원어인데 어떻게 미국이 반대하는 걸 합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하여튼 미국은 가다피 죽는 거랑 우리 관계없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때려 죽였다. 그것도 대량 파괴 방식으로 가다피를 때려 죽였다. 이렇게 오늘 발언을 했는데 이거는 미국이 숨기고 싶은 걸로 폭로했다기보다는 국제정치 이 지식의 부족으로 말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는 개입 한 번도 한 적 없다 그랬는데 가다피를 자기가 때려 죽였다. 그러니까 가다피나 후세인이나 전부 다 미국과 수교 중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김정은이랑 수교에 맺었다 치자 이거예요. 미 대사관이 평양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만약 김정은이가 대량 살상 무기 가지고 힘주고 다닌다거나 민중분기 났는데 탱크로 밀어버린다거나 그럼 바로 그냥 미군 투입이죠. 그렇게 되면 수교는 아무런 체제 보장에 관계가 없는 거고 1인 독재 인권 말살 체제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가질 것이다. 김정은을 보호해 주겠다. 내가 귀여워하면 봐준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안 돼요.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트럼프 지지층이 전부 다 이른바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인데 북한 인권운동 제일 많이 하는 집단인데 김정은이 귀엽다고 트럼프가 봐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막 지금 얘기를 하고 실제로 트럼프가 하겠다는 것은 너 당장 핵포기 도장 찍지 않으면 너는 바로 가다피처럼 돼 죽어. 그리고 미군이 들어간다. 이걸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자기가 할 액션이고 나머지는 엄밀히 말하면은 다 헛소리예요. 다 헛소리입니다, 나머지는. 잘 모르고 막 얘기하는 거고 자기 기분대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부동산 최고 재벌이고 이러니까 이분의 이 사고방식이나 언어 쓰는 게 세상은 다 내 중심으로 돈다예요. 자, 리비아 모델? 내가 이게 리비아 모델이라고 했으면 이게 리비아 모델이야.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무슨 넘버 3 그 영화에서 송강호가 조폭 훈련시킬 때 내가 까맣다고 하면은 저 흰 것도 까망이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 얘기는요. 그 얘기예요. 때려 죽이는 게 리비아 모델이야. 내가 그렇게 정의했으면 그게 리비아 모델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김정은이 귀여워서 살려주면 살려주는 거야. 이게 완전히 자기 중심. 자기가 모든 걸 이뤄냈다는 엄청난 자기 프라이드를 가진 세계 최고의 힘이 센,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냥 태도예요. 이 대하는 태도예요.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내 말이 법인데 뭐. 거의 지금 그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 방향을 워낙 잘 잡아서 나머지 헛소리한 것들은 상관이 없고 방향을 잘 잡아서 12일 날 김정은이 나타나서 도장 찍으면 그대로 미국 들어갈 거고 북한에 안 나타난다거나 안 찍으면은 때려 죽인다 가다피처럼. 그거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또 마지막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은 next step 다음 단계로 간다. 취소되면은 김정은에게 다시 만나자 얘기 없고 그냥 바로 다음 단계 간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카다피나 후세인이죠. 지금 이 설명한 것 쭉 보면은 카다피나 후세인처럼 만들어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히 이제 놀라운 만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한 뒤 일들이 조금 바뀐 것 같다. 김정은이 시진핑과 두 번째 만남을 가진 건 조금 놀라운 일이었다. 이것들이 내 허락도 없이 둘이 만나가지고 한 달 사이에 두 번을 만나?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다. 시진핑 경고하는 거죠. 내가 문재인이라는 대리기사 시켜서 지금 잘 잡아오고 있는데 네가 뒤에서 김정은이를 슬쩍 빼가가지고 트럼프한테 한번 붙어 이 짓 했지. 너 죽어 너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 국내 이 보수 세력들도 갑자기 김정은이가 깽판 치고 나오는 게 뒤에 시진핑 뺑 믿고 저러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거보다는 문재인에 대한 배신감이 더 크다고 보고요. 이건 다음 방송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시진핑이 김정은과 손잡고 트럼프한테 맞짱을 뜰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 중국 무역대표단과 미국 무역대표단이 이제 2차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초강경파 피터 나바로를 지금 빼놨습니다. 피터 나바로 들어가면 협상이 안 돼요. 피터 나바로를 뺐다는 거는 일단 좀 적당히 중국 좀 숨통 터주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게 이 김정은이 생포하는 문제랑 연관됐다고 봅니다. 내가 좀 너희 무역 그거 좀 시간 좀 줄 테니까 내가 김정은이 생포할 때 너희 협조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진핑이 김정은이를 이용해서 트럼프한테 싸움을 붙인다? 피터 나바로 바로 투입시켜버리죠. 그냥 중국 무역 끝장내버리죠.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이 정도 상황이면요. 이건 지금 미국의 안보 문제인데 시진핑이 미국의 안보 문제 가지고 장난을 친다? 중국 해상봉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시진핑이 지금 덤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가 시진핑 믿고 이렇게 깽판 치고 있다 보지 않고요. 문재인이 우리 둘이 한번 해봐가지고 이 트럼프 기분 파니까 한번 슬쩍 기분 맞춰줘가지고 핵 보유구로 한번 해보자. 요렇게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은 문재인이가 지금 전혀 김정은이를 돕지 못하고 트럼프 쪽으로 점점 붙어가고 있는 현실. 여기에 대해서 이 배신감 때문에 김정은이 지금 깽판을 쳤다고 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트럼프 오늘 인터뷰로 끝났어요. 더 이상 트럼프가 김정은과 야합을 해서 핵보유국을 만들어주고 주한미군 철수를 시키고 혹세무민하던 유튜버들 당장 사과하고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방송하지 마세요. 이 언론이라는 게요. 국가와 해당 시청자에 도움이 되는 언론을 해야지 혹세무민 만들어서 벌벌 떨게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지금 몇 스텝이 더 나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보수 전체 여론은 딱 붙잡혀 있게 해가지고 그냥 자기 독자나 딱 가두리에 양식장에 가다 놓고 그 후원금 받고 그거 뭐하러 방송합니까? 그냥 다른 장사 하시지. 이 정도까지 드러났는데도 또다시 혹세무민 한다면은 이거는 용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런데 앞으로 김정은 무너뜨리고 중국 무너뜨리는 작업을 할 때 얼마나 이 뒤에서 음해하고 혹세무민해서 발목을 잡겠습니까? 트럼프 생각은 이미 공개적으로 다 드러난 겁니다.